자, 이번 시간에는 예, fx가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불연속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연속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세 개, 네 개, 그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유한계 있는 경우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있던 세 개가 있던 한 개 있을 때 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있을 때 정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면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불연속점을 가지고 적분을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fx를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정적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C에서 주어진 함수가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연속되는 그 점 C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것을 둘로 나누어요. A부터 C까지 fx dx 이 적분하고 이어서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그러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었지요. 그 성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분을 둘로 나눴어도 첫 번째 적분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 이것은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 돼야 우리가 그 적분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c라는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우리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못하지요. 두 번째 적분도 C부터 B까지 해서 다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역시 아래쪽 C에서 불연속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법으로는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부터 C까지의 적분은 역시 이상적분이라고 부르는 적분이고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부터 C라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S라는 점을 하나 잡아요. 이것은 A와 C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A부터 S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C에서만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A부터 S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이 값이 S로 표현이 될 테니까 S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S를 C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S는 A하고 C 그 구간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S가 C로 접근하는 방법은 C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좌극한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극한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오른쪽 값도 계산하시면 돼요. 오른쪽은 인티그럴 C부터 B까지 fx dx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C하고 B 사이에서 T라는 점을 선택을 하고 T부터 B까지 정적분이 되니까 인티그럴 T부터 B까지 fx dx 이걸 계산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것을 T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T를 C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T가 C하고 B 사이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극한이지요. C의 오른쪽에서 C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해서 우극한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극한이 모두 존재하면 그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으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것의 값을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극한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굳이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a부터 b까지 fx의 적분은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극한이 모두 존재해야 그것의 합으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것의 값이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의 예제 5번을 한번 볼까요?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어디가 문제인가요? 분모에 루트 x-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 버리지요. 그래서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는데 2에서만 그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2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우리 그 케이스만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래쪽 끝점에 불연속점이 가 있으니까 적분을 둘로 나눌 필요는 없죠. 이미 나눠진 형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는 정의하기를 t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하고 t를 2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이게 정의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루트 x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다 라는 걸 이미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피적분 함수 보니까 분모에 루트 x-2가 있어요. x-2를 하나의 변수로 치환하는 치환적분 배웠죠. 그렇다면 그 치환을 하고 나면 루트 a분의 1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a분의 1 하는 것은 우리가 루트 a를 미분하면 2루트 a분의 1이니까 2루트 a를 미분하면 루트 a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바로 계산 없이 원시함수를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x-2를 a라고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다라고 놨을 때 dx라는 건 da하고 바뀌니까 그냥 바로 하나의 변수인 것처럼 바로 써도 돼요. 그렇죠? 곱해질 상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시함수는 바로 2 루트 x-2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t부터 5까지 계산을 하고 그 결과에 t를 2로 보내주는 그런 극한을 취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5를 대입한 것에서 t를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5를 대입하면 2 루트 5 마이너스 2, 2 루트 3이죠. t를 대입하면 2 루트 t 마이너스 2. 그런데 t는 2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t 마이너스 2니까 0으로 가지요. 루트를 씌워도 0으로 가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값만 남았죠. 해서 수렴합니다. 2 루트 3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극한의 값이 존재했으니까 결국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그 값은 2 루트 3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가볼까요? 이번에는 예제 6번을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시컨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시컨트 x는 코사인 분의 1이죠.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고 2분의 파이가 이쪽에 있네요. 코사인이 0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시컨트 x는 2분의 파이에서 값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나 살펴보면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을 뒤집어야 되니까 코사인이 1이면 1분의 1, 시컨트도 1이지요. 해서 1에서 만날 거고 이렇게 1보다 작은 거 뒤집으면 1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렇죠?
해서 2분의 파이로 접근하면 시컨트는 무한대로 가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시컨트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시컨트 x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연속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프가 끊깁니다. 그렇다면 2분의 파이가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제 적분을 바로 정의해서 쓰면 되죠. 이상적분으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는 여기 오른쪽 끝점 2분의 파이만 문제가 되니까 0부터 t까지 t를 2분의 파이와 0 사이에서 하나 선택해서 0부터 t까지 시컨트 x dx 적분하고 그리고 t를 2분의 파이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t가 2분의 파이로 가는 방법은 좌극한이죠.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컨트 x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미 공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컨트 x의 원시 함수는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됩니다. t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면 되죠. 그렇죠? t를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t 플러스 텐전트 t. 0을 대입한 것은 로그 절대값 시컨트 0 플러스 텐전트 0. 그렇죠? 근데 시컨트 0은 코사인 0분의 1이니까 코사인 0이 1이에요. 그럼 1분의 1도 1이에요. 그렇죠? 텐전트 0, 0이지요.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건 1이고 절대값 취해도 1이고 로그 취하면 로그 1. 로그 1은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로그 시컨트 t 플러스 텐전트 t에 t가 2분의 파이의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보니까 시컨트는 어디로 갔어요? 무한대로 갔어요. 그렇죠? 텐전트의 그래프도 알고 있습니다. 텐전트 어떻게 생겼나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에서 텐전트도 무한대를 향해서 가지요. 그렇죠?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텐전트도 같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부호로 간 거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로그를 취한 거니까 역시 로그 취해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해서 로그 취한 이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값이 없는 겁니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지요? 가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7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 이 값이 존재하면 계산해봐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분모에 x-1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1이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립니다. 그 외에는 불연속점이 없지요. 해서 1에서만 불연속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1 dx는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1분의 1 dx 플러스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x-1분의 1 dx. 그렇죠? 1 dx는 dx니까 그냥 dx라고 썼어요. 자, 그럼 두 적분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둘 다 불연속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정의는 왼쪽에 있는 적분, 이상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dx 이걸 계산하고 t를 1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좌극한이지요. 마찬가지 두 번째 이상적분은 인티그럴 s부터 3까지 x-1분의 dx 계산하고
s를 1로 보내주면 되는데 s는 1과 3 사이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극한이 되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극한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해서 둘 다 존재하면 그 합이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고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필요 없이 전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적분하던 여러분들이 계산 먼저 해보면 돼요. 해서 여러분 편할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 걸 먼저 선택해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dx 거기다가 t가 1로 가는 극한을 취합니다. x-1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 이렇게 생긴 거지요. 그래서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분모 그러니까 로그 절대값 x-1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시함수를 가지고 0부터 t까지 계산하고 t를 1의 왼쪽에서 1로 보내주면 됩니다. t를 대입한 것에서 0을 대입한 것을 뺄 거예요. t를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t-1, 0을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0-1. 그렇죠? 근데 0-1은 마이너스 1이고 절대값 취하면 1이지요. 거기다 로그 취했으니까 로그 1. 로그 1은 0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로그 절대값 t-1 이것의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t가 1로 가지요. 그렇다면 t-1은 0으로 갑니다. 그런데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t-1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요. 그런데 절대값이 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절대값 취하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요. 그렇죠? 해서 t-1의 절대값 취한 것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로그를 취했어요. 거기다가 로그를 취했으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 우리 자연 로그를 취했습니다. 자연 로그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이지요. 그렇죠?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0을 향해서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로그 값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계속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요. 예. 그래서 로그를 취해 놓은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은 계산할 이유가 없어졌죠? 예, 왼쪽에 있는 것이 발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것 관계없이 이 전체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 이것은 발산한다. 예,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이번에는 예제 8번입니다.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이 수렴함을 보여라 그랬어요. 자, 사실은 이 값은 존재해요. 존재하고 이것을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2학기 때 수학 2에서 중적분을 배우시면 그 중적분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있다라는 것은 2학기 때 수학 2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중적분 얘기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는 이 값을 구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보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을 적분의 성질을 써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하고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1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죠? 그렇죠? 1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 이유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함수는 실제로 그 원시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함수예요. 적분할 수 있는데, 적분 가능인데, 예, 그 원시 함수를 기초 함수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이 있죠. 예, 다항함수, 예, 유리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 함수, 역쌍곡선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예, 이런 것들은 전부 기초함수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또는 루트를 씌운 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기초함수예요. 근데 그런 함수들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원시함수를 그냥 우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배웠었죠. 예, 그런 형태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함수를 굳이 표현하면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승 dt. 예, 이렇게 두면 그걸 x로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다라는 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배웠죠. 그렇죠? 예, 그렇게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있다라는 것만 보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2를 가지고 끄는 이유가 여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 있기 때문에 x제곱을 치환하면 x의 1승짜리가 옆에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적분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x제곱 대신에 x가 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하고 x하고 크기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을 중심으로 해서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1을 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끄는 겁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이유를 바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을 가지고 끄는 이유는 이거다. 예, 이렇게 아시고. 자, 그럼 1을 가지고 두 적분으로 나눴어요. 예, 그러면 앞에 있는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당연히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함수는 연속이에요.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도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적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적분 가능하니까 그 값이 있어요. 그 값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적분이 문제일 텐데, 예,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 값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x가 1 이상인 쪽으로 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하고 x제곱을 비교할 수 있죠. x제곱이 x보다 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x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요. 지수함수 2의 x승 하는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큰 쪽에 함수값이 커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보다는 2의 마이너스 x승 하는 것이 큰 값을 가져요. 자, 그렇다면 적분도 큰 함수의 적분이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하고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 하고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승보다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더 큰 값을 가지니까 적분도 더 큰 값이에요. 그런데 지수함수는 당연히 0보다 큰 쪽의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분도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해서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0 이상인데 이 적분 이하니까 이 적분의 값이 있다면 당연히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 값이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적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 예, 무한대까지 갔으니까 정의대로 1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이제 다 계산이 됐네요. 2의 마이너스 x승 원시함수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지요. 적분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그걸 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t가 무한대로 가니까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t승은 0으로 사라지지요. 그렇죠? 이게 0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값이 남았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고 2의 마이너스 1승이네요. 즉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예,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이 수렴했으니까 0하고 이 적분 사이에 있는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도 수렴하지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였는데 그걸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2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앞에 있는 건 연소함수의 적분이니까 값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건 비교해 봤어요. 그렇죠? 비교했더니 이것이 넘어갈 수 없는 이 값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해서 넘어갈 수 없는 이 값이 생겼으니까 결국 예, 이 값도 그것 이하가 되는 이 적분도 존재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두 개 다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거하고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둘 다 존재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 적분도 값이 있다. 예,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 값이 2분의 루트 파이라는 값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예, 나중에 2학기 때 중적분을 배우고 나면 그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